퇴임식 때 입장을 밝히겠다. 사의 표명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퇴근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런데 곧바로 부대껴 왔다 등 노대행의 심경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 사의 표명 소식을 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장관의 지위를 서면을 요구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국회에 나온 정 장관 신중 검토 발언으로 여야의 질문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항상 하지 말라는 얘기와 심비에 없는 거예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주의는 검찰총장께서 주의하기로 되어 있고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걸 오해할 여지는 없었을까요? 취임 이후에 검찰 자체의 판단은 존중하려고 해왔습니다. 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강화를 언급하며 단호한 대처에 나서는데요.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의 내부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희 방송 중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퇴임식 때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설명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속보 저희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비공개로 퇴임식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퇴임식 때 일정한 설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이지만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될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퇴임식이 끝나고 대검 1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취재진과 질의응답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처럼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빠져나갈지 등등 상황은 내일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젯밤에 여러 취재진들이 노 대행의 집에 찾아가서 일부 질의응답을 했는데 노 대행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부대껴 왔다. 김유정 의원님, 부대껴 왔다. 이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하루 연가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하더니 이제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언론들과 또 몇몇 언론들과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쏟아냈고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다양한 얘기들을 쏟아냈었죠. 나라고 용 빼는 재주 있나, 또 인간 노만석으로 돌아가고 싶다, 부대꼈다, 이쪽 저쪽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예.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뭘 지우려고 했는지,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상황에 부대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만 아는 이야기로 끝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는 용산 법무부 얘기하고 중앙지검장 얘기 탓하고 또 본인의 소신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없더니 예. 항소장 안 냈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낸 줄 알았다. 그러더니 또 대검의 일부에서는 항소에 실익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내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항소 안 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계속 말이 바뀌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호한 아리송한 이야기만 결국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또 묵묵부답으로 퇴근해서 또 자택 근처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그래서 퇴임식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고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분명히 다 보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아니 그런 결기가 있었다면 수사 지휘를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 판단으로 항소를 하든지 내가 항소 반대한 바는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일단 본인 책임하에 그런 그 결과가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그 딴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탓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참 함량 미달의 대행이 아니었나 그런 씁쓸한 심정입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내일 네. 어떤 말을 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을 좀 종합적으로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좀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좀 전에 김희중 의원이 말한 것처럼 노만석 대행이 정말 함량 미달인 사람이 맞을 겁니다. 저도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어떤 검찰총장 대행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뭐 오늘 또 계속 이어서 보도 나오는 저쪽에서 지우려 한다. 그건 뭐겠습니까? 뻔한 거죠.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5개 재판 12개 혐의점에 대한 어떤 공소 취소를 지우려고 자꾸 대통령실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실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뭘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걸 못하니까 결국 이제 고민을 해왔던 것을 부대꼈다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전초 단계가 이번 대장동 재판 1심에 대한 어떤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만배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어떤 수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번에 정성호 장관을 두면서 정성호 장관이 몸이 이게 가늘해 보이지만 그 옷 속에는 엄청난 근육이 있었는데, 예. 저는 이번에 정성호 장관을 보면서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뻔뻔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굉장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아니 본인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분명히 해놓고 수사 외압을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뭐 국어 시험을 치자는 건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당연히 수사 외압이고, 본인이 국회의원실, 지금도 국회의원입니다만은 2019년도인가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또 했냐면은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표명한 것도 수사 외압이다. 본인이 또 스스로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 시신 나서서 결국은 항소 포기를 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노만석 대행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퇴임식이 열린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고요. 비공개 퇴임식이지만 퇴임사는 보통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퇴임사가 퇴임식 직후에 공개될 걸로 보고 있고요. 노만석 대행의 입장이 담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그럼 지금 검찰의 빅3, 뭐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중앙지검장 모두 공석인 상황인데 새 지도부, 지휘부가 꾸려질까요? 아니면 당분간 좀 임시 체제로 갈까요? 어차피 뭐 폐지가 되는 건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글쎄요, 이제 검찰이 지금 내년 10월 1일부터는 검찰청이 없어지기로 예정되어 있죠. 예. 공소청으로 바뀌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해야 되느냐. 근데 검찰 조직이 지금 그래도 10달 이상 남아 있는데 예. 새로운 인사를 하는 게 맞겠죠. 다만 검찰총장직은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라도 직무대행자로서 아마 대검의 그 기조부장이죠.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일단은 하게 될 것 같고, 뭐 순차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대행의 대행인 거네요, 말 그대로요. 대행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뭐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노대행 사태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명인의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습니다. 예, 뭐 히틀러, 동물농장 좀 표현이 다소 과격하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 정강재 의원님, 예, 이런 발언은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우선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있잖아요. 예. 내일 퇴임사에서 분명히 역사 앞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본인이 왜 이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해야만 했는지, 그거에 따른 외압 없었는지, 이거 분명히 기록해야 앞으로 일어날 검찰의 뭐랄까 오욕 이런 걸 분명히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그런 일 다시 일어나지 말라고 역사 속에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자신은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입이 무거워야 하는 게 아니라 행동 거지가 무거웠어야 하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았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왜 그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두고 검찰의 가장 오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예.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서 죽는 길이 있고 죽어서 사는 길이 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이 어떤 퇴임사,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검찰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하는 이야기, 저는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발언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히틀러라든가 동물농장 이렇게 빗대는 것은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 수권법 통해서 입법, 행정, 사법 다 장악한 후에 독재의 길로 갔습니다. 동물농장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것과 지금 이루어지는 일과는 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예. 대통령 지지율 자꾸 올라가고요. 왜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렇게 엉망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원색적인 정치적 비판 발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검찰 집단 반발에 대해서요. 검사도 공무원이다.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검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학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예, 역시 발언이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김영남 의원님, 초강수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학명 검사는 없어요. 이게 지금 좀 많이 상황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학명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대행이나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항소장을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 학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하지만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어요. 다만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검찰총장 대행을 상대로 무슨 이유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설명을 해라. 당신 무슨 납득할 만한 이유를 얘기를 해보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학명은 아니에요. 명령에 따르긴 따랐어요. 예. 다만 그 이후에 설명을 요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명 검사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겠다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검사징계법이 왜 일반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파면을 제외하고 있느냐, 이거는 수사와 법을 다루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분 보장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휘둘리지 말고 신분 보장을 통해 판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운영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면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지금 두 양당이 모두 국정조사를 말을 하고 있는데 방식을 놓고는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하자,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위를 꾸리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법사위가 국정조사의 이제 주체가 돼서는 좀 곤란한 게 뭐냐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이 거의 아나무인격으로 독불장군식으로 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정조사를 통해서 왜 지금 이제 항소 포기를 되는지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예. 것이고, 저는 민주당에서도 합리적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이런 어떤 말이 안 되는 게, 검사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도록 그런 어떤 준사법 기능을 해서,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징계 양정에 파면까지 있지만, 그러나 이 검사는 법에는
해임까지 있고 파면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바꾸려고 하다가는 당장 위헌 그런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법조계의 이 난리법석을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꾸려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인터뷰로 10초 후에 찾아뵐 거고요.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